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경고음이 더 커졌습니다. 8월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온 데 이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월간 신규 고용 연간 수정치가 반토막 났는데요. 이 주 후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흐름을 시장은 오히려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결정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변수였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전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들은 일주일 만에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죠.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되는 모습은 충격과 당혹감을 넘어 한미 관계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했는데요.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한미 외교수장들이 직접 만나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로 상황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부각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흔들리던 AI 업종의 구세주로 등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월가에선 오라클이 클라우드 업계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그동안 한물간 회사라는 인식 속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발표로 완전히 스타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36%나 폭등하면서 시총 10위, 창업자는 전 세계 부자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 왕년의 스타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했지만 이 AI 알맹이가 빠진 이벤트는 기대했던 환호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중동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했습니다. 휴전 중재국도 예외가 없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으로 전쟁 종결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겐 골치 아픈 상황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과거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2회 연속 유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끝났다고 진단하면서 경제성장 리스크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에선 유로존이 또다시 큰 충격을 겪지 않는 한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부담이었는데 일단 이번 주 나온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 고민은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해줬다는 분석입니다. 당장은 고용지표에만 집중하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데요. 다만 앞서 나온 수치가 대폭 하향 수정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로 침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자,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난 주말 나온 고용 수치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 증가폭이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전달보다 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7만 5천 명을 크게 밑돌았고 7월 증가폭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된 연간 고용 데이터 예비치도 대폭 하향 수정돼서 충격을 더했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증가폭을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91만 1,000명이나 낮췄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표본조사 결과를 실업보험 기록 등을 토대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179만 명 증가해서 반토막 난 겁니다. 이번 조정은 올해 3월까지의 데이터인 만큼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과 시차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 이전에도 고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고용 냉각 우려를 키웠습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그룹 경제고문은 연준이 고용 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선행지평의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전월 대비 떨어졌는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떨어진 건데요. 월가에선 기업들이 관세를 가격에 전가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흡수한 결과로 보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전년 대비 2.9% 상승해서 시장 예상에는 맞아 떨어졌지만 7월의 상승률 2.7%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7월보다 0.2%포인트 높은 0.4%로 지난 1월에 0.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가가 천장에 달라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진다는 이른바 끈적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고용지표의 대폭 하향 조정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고용 약화 신호를 면밀히 지켜봐야 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 신호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역 전쟁과 협상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게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좀 더 섬뜩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해고를 시작한다면 고용 침체를 넘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잇따른 고용 지표들이 둔화 흐름을 가리키고 있고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 흐름을 지적하면서 이미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우려가 채권 금리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현재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올 들어 한때 4.8%까지 올랐던 흐름과 비교해 보면 하락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미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채권 금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FHN 파이낸셜의 전문가는 연초에는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고성장과 물가 상승 시나리오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성장 둔화 환경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 하락세에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연말 전망치를 4.25%에서 4%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텐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침체 공포 확산은 차단하는 모습이에요. 네, 먼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8월은 연준 가장 잡음이 많은 달이고 가장 큰 수정치가 나온다면서 고용시장 흐름에 대한 확대 해석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면서 전임 바이든 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악관은 노동통계국이 고장났다면서 고용지표 자체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통계 조작을 주장하면서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한 뒤에 보수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물가지표를 가리키면서 인플레이션은 없다, 또 금리를 지금 당장 대폭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는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경계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진한 고용 지표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하는 데 힘을 실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노스라이트 자산운용의 전문가는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연준이 올가을 금리를 인하하기 더 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선 이달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고 주 후반에 기대감이 약화하긴 했지만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비컷 전망도 재등장했습니다.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는 고용 둔화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조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이달 0.25%포인트 인하 이후에 내년 1월까지 세 차례 연속 같은 폭의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또 잇따른 고용 지표들에서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한 가운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시그널이 다음 주 FOMC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오라클이 깜짝 스타가 됐습니다.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 클라우드 부문 엄청난 성장 전망이 기록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AI 거품론에 허덕이던 다른 관련주들까지 숨통이 튀었습니다. 반대로 애플은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라인업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주가 랠리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오라클의 주가가 날아올랐어요. 네, 수요일이었죠. 뉴욕 증시에서 무려 36%나 올라 33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하룻밤새 2,500억 달러 불어나 1조 달러 클럽 입성을 눈앞에 뒀고요. 시총 순위도 4계단이나 뛰어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예상치를 믿던 실적에도 클라우드 수요와 계약이 넘쳐난다는 발표가 잭팟을 터뜨린 건데요. 구체적으로 계약된 매출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뜻하는 잔여 이행 의무가 1년 전보다 360% 가까이 늘어난 우리 돈 630조 원에 달했는데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이번 회계 연도에 77% 성장하고 4년 뒤에는 무려 8배인 1,44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초대형 계약 소식이 대형 호재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170억 달러, 우리 돈 440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새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큰손 고객은 오픈 AI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약은 AI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거래인데 오는 2027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가 폭등으로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순자산 가치는 우리 돈 140조 원이나 늘어 545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시장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놀라운 발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오라클의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도이체방크는 오라클이 AI 인프라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며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335달러로 대폭 높여 잡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AI 워크로드의 수익성은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오라클이 급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한 건 분명하다면서 목표가를 기존보다 73달러나 올린 36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오픈 AI와 메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XAI까지 큰손 고객들을 모두 두루두루 끌어모은 점에 주목했고요. 이 밖에 웰스파고와 UBS 역시 오라클의 미라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근까지 다소 주춤했던 인공지능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먼저 이 오라클의 과거 아픈 기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오라클의 주가는 지난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9달러에서 40달러로 치솟았다가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불과 3년 만에 다시 9달러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끄집어내서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럼에도 월가는 최근 오라클 주가 움직임과 AI 흐름은 그때와 다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주가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라는 건데 오픈 AI의 챗GPT 공개를 AI 패러다임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이제 시동을 건 지 3년이 채 안 됐는데 과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이 각각 18년, 15년 정도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AI 거품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거품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오라클이 제시한 수주잔고 숫자에서도 확인됐듯이 AI 데이터 센터 지출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들은 AI 관련 지출이 매년 30%대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면서 2030년이면 시장 규모가 2,5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이런 기대감, 그 시장의 기대감이 남의 일인 기업이 있죠. 애플이 이번 주에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를 했는데 AI 때문에 예전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네,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하나하나가 모두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굵직한 라인업을 선보였는데도 시장이 원했던 모범 답안을 들고 나오지 못했는지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팀 쿡 CEO는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도약을 하고 있다 말하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지만 정작 줄곧 강조해오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요. 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음성 비서 시리의 AI 업데이트와 관련해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사 자체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분 가까이나 짧은 75분 만에 끝나기도 했고요. 경쟁사인 구글과 삼성전자 등이 최근 발표에서 대폭 강화된 AI 기능을 자랑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석 달 전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도 별다른 기능을 내놓지 못한 채 디자인에만 중점을 두면서 혹평을 받았는데도 새로움이 전혀 없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건 내세울 게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애플의 AI 기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애플이 뒤늦게 내놓은 AI 기능들만 놓고 봐도 이미 경쟁사들이 내놓은 익숙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격차를 좁히기엔 한참 멀리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글 작성이나 요약, 생성형 AI 이미지, 라이브 번역 등 기초적인 AI 기능만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리가 이용자의 개인적 맥락까지 파악해 직접 앱을 조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겠다 자신만만해했지만 크래그 페드리 부사장이 직접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말해 만능 비서 시리의 출시 시점도 미지수로 남겨지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렀고요. 최근 27년간 회사에 몸담으며 2인자 차기 CEO로도 거론됐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가 회사를 떠나기로 한 데 이어서 거침없이 AI 두뇌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메타에게 AI 개발을 총괄해온 대형 러밍판까지 빼앗겼고 부팀장을 맡던 톰 건터도 팀을 떠난 데다 핵심 오픈소스 시스템인 MLX 개발팀 전체가 집단사직을 검토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는 등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 팀의 리더들이 줄지어 퇴사하면서 결국 자체 개발에서 손을 떼고 3자 업체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자, 시장은 이런 애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월가에선 애플의 혁신 부재, 높은 밸류에이션 등을 이유로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이 5점 만점에 평균 3.9점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애널리스트 중 절반 정도만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90%의 매수 의견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오죽하면 애플은 점점 더 뒤처지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갭이 아닌 아이폰만 찍어내는 하드웨어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 혹평까지도 나오는데요. 뒤늦게 투자와 개발에 나서곤 있지만 AI 막차마저 놓친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테마에 올라탔느냐 아니냐로 극명하게 갈린 오라클과 애플 이 두 기업의 모습에서 시장의 주재료는 여전히 인공지능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네,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또 한 번 유지하기로 했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보다 균형 잡혔다며 정책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며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 a good place. But we are not on a predetermined path. Risks to economic growth have become more balanced. While recent trade agreements have reduced uncertainty, a renewed worsening of trade relations could further dampen exports and drag down investment and consumption. 한편 미국 고용지표의 악화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졌죠.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만 보면 다음 주 0.25%포인트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용 둔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more concerning news from the data this morning is the jump in claims. It's been relatively contained despite the labor market, really slowing to a halt over the last year. And now the jump today looks a little bit more concerning, like we're moving out of just a period of very little activity or very little hiring or firing, to potentially some more separations. And that's going to be super concerning, I think, for the Federal Reserve. I agree with Mike McKee. I think overall the data this morning, confirms a 25 basis point cut. There's probably going to be discussion around 50, although that's not our base case. And I think there's reasons, if you continue to see this kind of momentum on the labor market, to get several more cuts in the back half of the year.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디 야데니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멜트업, 즉 증시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는 6,600에서 6,800, 내년 말까지는 7,70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ell, we're just talking about a plain old vanilla melt-up. 2022 is a very elevated valuation multiple. It can be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economy is growing. It can be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Magnificent Seven account for 30% of the S&P 500, and they have a multiple of, about 30 right now. And the rest of the market's got a valuation multiple of 19. Not cheap, but, it's the impressive 493. They're doing pretty well. It's just by comparison to the Magnificent Seven, they look a little punky. But all in all, I think we're still looking at a bull market that continues to maybe 6,600, 6,800 by the end of the year and 7,700 or higher by the end of next year. 한편 애플은 최신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 17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죠. 역대 가장 얇은 디자인의 아이폰 에어도 베일을 벗었지만 이번에도 AI 혁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쿡 애플 CEO는 이번 신제품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products and innovations we introduce today, along with the power of Apple Intelligence, will enrich people's lives in so many ways. It reflects our deep commitment to designing industry-leading products and experiences. 자,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앞서 7월 수치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이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7%, 소매 판매는 3.7% 증가하여 예상치를 밑돌면서 하반기 성장세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자, 8월 흐름은 어땠을지 보시죠. 미국에선 이번 달 뉴욕 제조업 지수가 관심입니다. 8월엔 마이너스 1.2를 예상했는데 플러스 11.9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월요일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기다리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자, 중요한 지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입니다. 최근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앞서 7월엔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나오는 산업 생산도 체크하시고요. 물가 지표도 나오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 물가입니다. 우리 수입 물가의 경우 앞서 7월에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죠. 바뀐 흐름이 계속 이어졌을지 보시고요.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미 연준이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시장은 이번에 내리는 것은 확실하고 이후엔 어떻게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 결정보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경제 전망, 특히 인플레이션 전망도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 발표 30분 뒤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주목됩니다.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이 고용시장의 특이한 균형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나온 고용지표 충격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미국의 주택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확정치도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예비치는 전년 대비 2.1% 상승이었습니다. 미국과 무역 합의 이후 일본의 지난달 무역 수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7월 수출이 관세 충격에 전년 대비 2.6%나 급감하면서 4년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흐름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연 4%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당시 5대4로 의견이 갈렸죠. 이달 초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표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8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일본은행도 다음 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인상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앞서 지난달 임금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이번 달은 건너뛰고 다음 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